22년, 그 컴퓨터 날짜도 22년으로 바꿔주세요. 컴퓨터 날짜를 22년.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가 안 뜨더라고. 이게 22년 자료라서 22년에 맞춰서 연도만 바꾸시고요. 연도만. 여러분이 혼자서 할 때도 22년을 바꿔서 해야 돼. 21년 것은 21년으로 컴퓨터 날짜를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2회입니다, 지금. 2회. 네. 1회는 선생님이 내일용으로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내일 하시고요, 그건. 자, 2회, 미우레더라는 회사, 뭐 회사 이름이 이래. 미우레더? 자. 뭐가요? 당연하죠. 가죽. 예, 22년 2회. 22년 전산적인 조사 보충자료. 22년 모의고사였어요? 네, 그 뭐예요? 3급밖에 없는데? 지금 상고가잖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부터 하죠. 시작할게요. 자, 그의 거래처 가겠습니다. 거래처에 일반 거래처 2개 등록할게요. 추가 누르시고 캔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겠지? 네. 가방 주식회사 아닌 사람도 있어. 매입처에 업태가 제조 피협 제조. 악어백 뭐 이런 거겠네. 옛날엔 왜 그렇게 그런 걸 좋아했나 몰라. 참. 여우털 뭐 이런. 추가. 매출처. 거래처 코드가 03004. 대표처. 영희. 이수영. (21) 81 3785. 자, 저장. 자, 유형자산 선생님 등록할게요. 혹시 모르는 사람은 쳐다보시면서 하세요. 유형자산 가겠습니다. 아이고, 회계에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 표에 있는 거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됩니다. 추가 눌러주시고 차량 운반구 줘야 합니다. 계정 과목 날짜 자산 코드 8004번 8004 자산명 승합차 정액법 표에 있는 항목명하고 내용을 잘 매칭시켜서 취득수량 하나 입력하고요. 여기 가격이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고요. 저장하십니다. 자, 3번 품목 가겠습니다. 품목 다시 기초정보 보시고 품목 정보 관리해서 추가 눌러서 더블백 상품 기본 단위가 EA EA고요. 저장합니다. 주소 추가 눌러서 다시 추가 눌러서 두 번째 거 부서 됐습니다. 자, 분개하러 가겠습니다. 나보단 다 빨리 했겠지? 했을 거야. 일반전표 입력하겠습니다. 타이어 나왔네요. 새로운 분계가 등장했습니다. 자, 모두 다 12월로 오시었고, 날짜 3일로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화물차에 타이어, 업무용 화물차면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인데, 거기까지였으면 차량 운반구잖아. 근데 그것에 타이어를 교체했대. 타이어. 자, 타이어는 우리 수익적 지출일까요? 자본적 지출일까요? 그 정도 아니지. 아니요, 수익. 타이어는 그냥 소모품이야. 소모품이라서 그것은 타이어를 새로 달아서 새로 끼웠다고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그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단순 수선에 불과해. 타이어 가는 건. 따라서 수선비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동차는 수리했으면 그것은 차량 유지비로 해야 돼. 다른 기계장치를 고쳤으면 수선비 이렇게 하는데 요 차만 차량 유지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 8번대고요. 금액이 20만원. 대변에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도 오랜만에 나왔지?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자기합수표. 새로운 게, 연도가 다르니까 새로운 게 나왔네.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 12월 4일. 자, 우리 승합차 금방 등록을 했었잖아요. 승합차의 고정자산 등록하는 것 말고 분개하는 것만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차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면 1,500만원짜리를 샀고요. 돈을 대변에 현금만 준 게 아니네. 현금 600만원으로 일부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잔액 12개월 할부. 12개월 할부란 외상이란 뜻이야. 외상.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니까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것은 다 미지급금. 거래처. 거래처가 카드사가 없네. 카드사 없지? 카드사가 있으면 카드사가 맞는데 이것은 싱싱자동차. 900만원은 지가 알아서 600만원을 먼저 입력하면 900만원 계산해 줬습니다. 그대로
엔터 치면 됩니다. 자, 12개월 할부인데 카드로 할부했다는 얘기가 아니네. 그냥 외상인 거야. 카드 할부가 아니네. 이건 그냥 12개월 나눠서 제가 드릴게요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신신자동차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5일날 매입처 로즈 가방에 발행한 약속어음. 매입처면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대방인데 어음을 줬으니까 지급 어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만 원이 만기가 됐대. 어음을 줬으면 대변, 그것이 만기가 되면 차변에 와야 되겠습니다. 지급어음. 자, 지급어음이 날짜가 만기가 12월 5일. 자, 조회해보죠. 조회하면 로즈 가방 거 하나 떴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금방 3번도 안 했던 문제잖아. 지급어음이 차변에 온 거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처음 하는 거. 2번에서 12개월 할부란 말도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서 지급어음을 조회해서 넣고요. 자, 이것이 만기가 됐는데 그러면 난 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어디서 줬냐면 당좌예금 통장에 줬대요. 당좌예금이 국민은행 200만 원이 2천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다라고 써 있으니까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얘기야, 나갔다는 얘기야 라고 헷갈릴 수 있어. 결제.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거는 내가 썼다는 얘기야. 이들 카드 안 써봐서 모르지. 결제했던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잔액이 감소해야 되니까 당좌예금이 대변에 분개돼야 되고요. 7번 가겠습니다. 아니요, 12월 7일 날 상품 매입 가죠. 매입 영업물류의 매입이니까 구매 등록.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미우레더니까 로즈 가방. 날짜 22년 12월 7일. 품목은 보스턴백. 수량이 35개, 단가 30만원 맞고요. 자, 현금. 이제 구매하고 판매해서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아. 더 이상 현금 즉시 결제하시고 현금에 300만원 입력하고요. 세금 계산서 전자. 그 다음에 저장. 자, 12월 10날 급여 나왔네요. 아이고, 이것도 새로 나온 겁니다. 잘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11월 급여 지급 시에 원청 진수한 소득세 중 소득세 등 45만원과 원천 직수한 소득세 등이 하면 이게 예수금으로 회사가 임시로 받아둔 금액을 얘기합니다. 45만원. 그 중에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 1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 아이고, 복잡해 죽었네. 자, 1단계 종업원 급여 10만원. 예를 들어 10만원. 그러면 이때 예수금 만원, 보통예금 9만원. 이게 종업원 급여날 회사에서 나가는 일반적인 분계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금만 납부하는 것 이미 했습니다. 예수금을 납부하다. 납부금 이렇게 보통예금 만원 이렇게 납부하는 문제는 이미 해결했어.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이야. 자, 이제 세 번째 중에 이 네 번째까지 나오거든.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이제 지금 나오는 게
같이 네 번째까지 해결할게요. 이 예수금은 원래 이 예수금은 종업원들이 급여에서 받아야 될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4대 보험은 종업원이 내는 돈 플러스 그 정도의 금액을 똑같이 회사도 내야 돼. 국민연금을 직원이 10만원, 아니 만원 낸다면 회사도 만원 더 보태서 국민연금공단에 2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수금에는 종업원 부담금이 있고 회사 부담금이 존재해. 이 두 개를 합쳐서 국민연금도 운영하는 거고 건강보험도 운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통장에서는 건강보험료로 100원 나가고 있지만 회사가 거기다 100원을 더 내. 그래서 2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는 직원들 한 명 채용하는 게 너희들한테 진짜 주는 돈 말고도 너희들 봉급의 한 10% 정도는 추가로 부담해야 돼. 직원 한 명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게 되게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확실히 활용해야 되는 게 또 여러분은 충분히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돈 외에도 되게 많은 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그건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이 부담금 중에 종업원 부담금, 회사 부담금 무시하고 문제가 나온 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지금 이 문제는 자, 이걸 구분한 거지. 구분한 거야. 자, 회사 부담금 중에 금액은 이제 문제에 써 있어. 여러분이 금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 요 두 개가 나와. 요 두 개가.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달라. 한번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공부하는 사람은 알 거야.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로. 건강보험료는 복리, 후생비로. 각각 다르게 계정 과목을 비용 처리해야 된다. 종업원 부담금은 원래 예수금이 이렇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야. 자, 따라서 이걸 지금 요 문제가 얼마냐? 자, 소득세 45만 원과 회사 부담금,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이지. 건강보험료 15만 원에 회사 부담금이 있대.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분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예수금 45만 원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종업원들이 낼 돈이니까 당연히 받아줬다가 내는 거야. 근데 여기 말고 회사 부담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 15만 원이 있대요. 이것도 같이 내주는 거야. 여러분이 회사 가면 취업하면 이런 일 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야. 붕괴도 치고 정말 나쁘한 일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분계해야 된다. 후생비로 15만 원 분계하고요. 금액을 뭘로 줬냐? 현금이냐 당좌예금이냐? 현금이네. 현금 6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 난이도는 뭐냐? 이 두 개를 같이 내. 이 두 개를 같이 내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 예수금 45만 원 하고요. 복리후생비 이건 건강보험료에 대한 15만 원.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 10만 원. 이렇게 분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금과 공과는 이게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라고 써있는 금액을 세금과 공과로 분계하시면 되고, 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분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문제 2번에 나오니까 그래. 이걸 못 맞추면 뒤에 3개, 4개가 틀릴 수 있어. 이게 공부를 해야 돼. 큰 문제 2번에 나오는 거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가야지. 내가 아는 문제도 실수해서 틀릴 수 있어. 거래처를 안 넣었다거나 뭘 안 했다거나 해서 안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외웠던 방법이 있어. 회사 부담금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근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게 헷갈려. 그래서 앞에 따면 건강하면 복이 와요. 이렇게 외우면 돼. 국세지방세. 알잖아, 국세지방세.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해결이 돼. 규정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 건강하면 복이 와요. 국세지방세.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회사 부담금에 대해서 적당하게 분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 보지 말자고 이거 한 번만 딱 봐서 빨리 합격해야지. 그래야 수익이 남지, 이익이 남지, 많이 남지. 10일 분계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예수금 차변에 예수금 없애주고요. 얼마가 없어지냐면 45만원. 이건 종업원들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차변에 건강보험료는 건강하면 복이 와요. 복리후생비 얼마냐? 15만원. 이걸 합쳐서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면 그냥 건강보험료 얼마, 국민연금 얼마라고 써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로 해. 종업원 부담금에 대해서만 그래. 회사 부담금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고, 종업원이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예수금은 그냥 예수금인 거야. 그걸 또 일부러 쪼개고 막 그러면 안 돼. 문제에 분명히 이것처럼 회사 부담금 얼마 이렇게 써 있어. 그 말이 없어. 회사 부담금 얼마란 말이 없어. 그러면 다 예수금이야 그냥. 종업원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점 매출 가겠습니다. 판매 등록 가서요. 거래처가 클로버배 22년 12월 14일 품목이 토드백과 숄더백 확인하시고, 수량이 어딨냐? 수량이 45개, 단가가 없으니까 입력해줍니다. 50만원. 수량 숄더백은 40개, 수량 단가 4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액 외상이네요. 그래서 그냥 세금계산서 체크, 전자체크 하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6번 끝났고요. 7번 가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아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셔서 아니구나. 이걸 구입했답니다. 상공패션 주식 2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하고, 자, 주식을 구입할 때 액면가액은 여러분을 낚는 금액이고요. 실제로 산 금액대로 취득원가를 분계하시면 됩니다. 10,000원 곱하기 200주 하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가서 입력하겠습니다. 12월 21일 차변에 기타 포괄로 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 이건 비유동으로 다 하십니다. 비유동으로 하십니다. 비유동의 금액을 200만 원이라 했지 금방. 200만 원. 2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대변에 써야 되겠지? 계좌 이체했답니다. 보통 예금에서. 기업은행 통장이고요. 됐습니다. 자, 12월 24일 거 하겠습니다. 24일. 가수금이 있었나봐. 가수금은 가수금이 이거지. 가수금 가지급금만 우리 여비교통비 할 때 죽으라고 했었잖아. 에? 가수금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돈을 받은 거야. 돈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그 원인을 모를 때 쓰는 거야. 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현금을 받았어. 받아야 차변에 쓰지. 근데 여기에 현금을 왜 받았는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 모를 때 쓰는 게 가수금이야. 이렇게 금액을 썼다가 결산 때는 얘를 밝혀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냈다. 그러면 얘가 차변에 가야 돼. 이렇게. 원인을 밝혀내면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분계를 어느 변에 해야 될지 혹시 모르면 이렇게 원인을 밝혀내서 현금 받았지? 근데 원인을 몰라서 얘가 부채인 거야. 부채인 것을 없애는 그런 차변의 분계를 해야 되고요. 조금 얍삽하게 알려면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면 돼.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서 어느 변에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 가수금을 어느 변에 분계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회계관리 가셔서 결산관리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시면 조회해 볼게요. 자, 가수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부채에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가수금이. 자, 100만 원이 현재 대변에 있는 거예요. 대변에. 그리고 이 대변 100만 원을 원인을 알았으면 이렇게 차변에 분계해야 되는 게 맞겠지? 차변에. 그래서 지금 12월 24일 날 분계하는 이 가수금 100만 원도 같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대변에 있던 금액을 없애주겠습니다. 차변에. 일반 전표 입력 하셔서 차변에 가수금 얼마냐면 100만 원이라고 알려줬고요. 물론 이렇게 금액을 알려주니까 쓰지만 안 알려줄 때도 이렇게 합계 잔액시산표 오셔서 금액도 조회하시면 되고요. 분계할 위치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회수액으로 발표됐다니까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분계되는 게 또 당연히 맞겠죠?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써야 됩니다. 대이지배 100만원 입력합니다. 자, 가수금 1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선생님 기억으로는 좀 처음 나온 것 같아.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잘 표시해 두시고요. 자, 12월 28일 날 가겠습니다. 직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복리후생비. 그렇지. 복리후생비 쳐주고요. 아이고, 또 5번으로 쳐버렸네. 이런. 복리후생비를 8번대로 쳐주시고, 식사대금 50만원. 이것을 외상으로 했답니다. BC카드, 비지급금. 여기서 카드사를 써주십니다. BC. 써주시고요. 자, 이제 기말 결산 정리사항 가겠습니다. 12월 31일자 수동결산 2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분. 아까 했던 거네. 정기예금 이자 미수. 이자를 아직 받진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자 미수이자 수익을 분개해 주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 좀 전에 했던 거야 이거. 25만원 25만원을 왜 미수수익이라고 했느냐, 수익을 잡아줘야 돼서 수익의 발생 이 때문에 아이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들어와야 되겠지. 자, 됐습니다. 자, 3-2번 3-2번은 또 처음 나오는 거야. 현금 과부족이란 문제. 근데 어째 자주 나오는 건데 지금 처음 나왔네. 자, 현금 과부족의 잔액 5만원은 원인 불명이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면서 또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자, 이것은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져서 그것들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합계 잔액시산표의 위치를. 합계 잔액시산표를 볼게요. 거기서 현금 과부족을 봅니다. 현금 과부족을 보고요. 현금 과부족의 위치가 차변에 있습니다. 차변. 자, 결산일에 차변에 남아있으면 5만원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원인을 밝혀내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원인 불명이라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현금 과부족이야. 따라서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는 것을 얘를 제로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반드시 없애기 위해서는 대변에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라고 5만원을 대변에 분개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차변이 비었겠지? 차변은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둘 중에 하나를 써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결산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근데 비어있는 부분이 수익 자리가 아니라 비용 자리야. 그래서 잡손실로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됩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없애주고, 아니면 현금 과부족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자리에 잡손실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날, 자, 차변에 잡손실 써주시고 5만원. 자, 이 잡손실은 현금 과부족을 없애는 대신에 원인을 몰라서 대신 써주는 그런 개정 과목이고요. 현금 과부족 5만원을 대변에 써주시면 이제 현금 과부족 잔액이 0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3, 4, 5번 자동 결산 가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하시고요. 결산 자료 입력해서 감가상각 눌러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 대손상각 눌러서 결산 반영 눌러주면 안 되죠. 지우고요. 결산 반영 눌러주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재고수불부 가서 재고수불부에 어딨냐? 재고수불부가 재고가 영업물류의 재고 수불부 가셔서 조회하십니다. 아이고, 1월 1일부터 해야지. 또 매번 이래요. 1월 1일부터 2022 12/3일로 하시고, 자, 기말상품 재고액 맨 끝에 가셔서 아이고 맨 밑에 4,550만원 나옵니다. 4,550만원. 4,550만원. 여러분도 4,550만원이 나오면 맞게 잘 입력한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전표 추가 눌러서
전표를 발행해 줍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하시오라고. 자, 외상매출금 발생액 반복적으로 나온 거라 뻔하죠. 이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계표 가겠습니다. 월계표에 1월 1일부터 3월까지 외상매출금의 발생액이면 차변이 되겠고요. 차변이 2,552만, 틀렸어. 틀렸어요? 왜 틀렸지? 잠깐만요. 답이 3,652만 원인데. 알려줘. 저희는 맞는데. 기간 합계 탭을 눌러야죠. 기간 합계 탭을 눌러서 3,652만 원 외상매출금 발생액이니까 차변에 붕괴돼야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꾸 기간 합계 탭 안 누르는 게 자꾸 까먹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2월 28일 날 보스턴 백의 재고 수량이면 재고수불부 맞고요. 재고수불부가 2월 28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228까지 보스턴 백만 조회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조회합니다. 그것의 재고 수량은 54개.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재고 수량 관리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 거 아니면 요 맨 밑에 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50개 있다가 59개 늘었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54개란 뜻이야. 재고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 자,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3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출 총액 합계잔액시산표 내지는 월계표 가봅시다. 월계표도 뭐 역할이 비슷해서 2022 03월부터 2022 05까지 역시 기간 합계 탭을 보시고요. 합계잔액시산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품 매출이니까 이 아래 내려가서 여기 있네. 여기에 총액은 8,150만 원. 8,150만 원. 이 숫자가 지금 여러분이 입력하고 있는 숫자랑 같다면 입력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가겠습니다. 잔액인데 거래처가 꼈네. 삐에르 가방. 우리 계정별 거래처 잔액 명세서 여기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2022-0101부터 2022-0831로 하시고 여기에 거래처를 삐에르로 조회하십니다. 배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으로 조회해서 자, 여기 잔액 물어봤으니까 여기 요 잔액칸 조회하면 됩니다. 1,826만 원. 1,826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월 30일 거 갑니다. 여기에서도 잔액이니까 여기서 해도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자, 합계잔액시산표 가겠습니다. 당좌예금 잔액이니까 합계잔액시산표 어디 있지? 여기 결산관리에 합계잔액시산표. 아니, 합계잔액시산표 그래야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월 2, 09, 30 해서 조회하시고 자, 당좌예금만 조회하면 됩니다. 당좌예금의 잔액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4,5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4,550만 원. 자, 6번 가겠습니다. 네. 어딨냐? 포괄손익계산서 가셔서 기능별 기타 수익. 계속 기타 수익만 나오네.
기타 수익 가겠습니다. 단기 거 보셔야 된다고 했고, 기타 수익 쭉쭉쭉쭉쭉 내려서 기타 수익에 111만 원이 답이고요. 쌤 잠깐만 나 어디 보라고요? 여 기타 수익이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 가 볼게요. 100% 나오는 거. 근데 이것도 근데 어쩔 때는 앞에 게 틀려도 이게 맞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또 틀리게 나올 때도 있고 하더라고. 자, 유동자산만 유형이 아니야. 유동이야. 유동 여기 있어요. 402 예, 아니거든요. 4027 여기 왜 508이지? 그럼 틀리게 앞에 뭘 틀리게 입력해버린 거죠. 여기도 저다 508이야. 402 743 4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